자, 하자. 책 안 꺼내도 돼요? 그냥 쌤만 잘 보세요. 굳이 뭐 안 봐도 상관없어. 다행이다. 안 봐요? 굳이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선생님 설명한 것만 잘 봐. 그냥 쓸 때만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지금은 그냥 자고 있어. 뭐라고? 부등식의 성질까지만 할 거예요. 2페이지만 할 거야, 두 오늘은. 페이지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엄청 놀 그래, 시간이 이거 많아지네요. 한꺼번에 다 하면 1시간 훌쩍 넘어가서 내리 힘들어. 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연장 수업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장 수업 기간이었으면 다 했어요. 예? 네, 연장 수업 안 굉장히 한다면 부사식인데. 그러니까 속에서 할 거야.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려요? 30분, 40분 걸리겠지? 2분의 1 시간. 10분이면 되지 않아요? 하나에 10분이라 치고. 니네가 이해를 잘하면 금방 할 거야. 저희 원래 잘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딱 얼마나 대답 해주시면. 잘하나 보겠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답은 안 할 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쓸 때만 갑니다. 잘하면 되니까. 자, 일단 앞단원까지가 식이 좀 복잡한 계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계속 얘기했던 대로 부등식부터는 물론 계산을 합니다만 복잡한 식의 계산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들은 사실 이해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풀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늘부터 사실 설명하는 게 선생님이 개념 수업 때 해줬던 내용이 중요성이 더 높아요. 알겠지? 그래서 늘 그러했던 대로 집에서 노트 정리 당연히 오늘 해오는 거 숙제야. 숙제이긴 하지만 평소보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노트 정리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용이 어렵냐? 네.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단어는 활용이 어렵지 기본적인 계산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관건은 항상 부등식의 활용 단원이랑 다음 단원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단원은 좀 어려워요. 애들이 활용을 너무 어려워하고 여러분들 1차 방정식 1학년 때 했을 때에도 1차 방정식 활용 쉽진 않았죠. 식 못 아니요. 세워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오늘 하는 얘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시험 두 보려고. 숫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시험을 보긴 하지만 팩트 폭력을 하네 이거 지금. 시험 보는 거 맞죠?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인생. 공부를 왜 해? 시험 보려고.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먹고 뭐요? 먹고 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니요. 맞는 얘기야, 지금. 자, 시험 잘 봐야지, 우리. 자, 두 수도는 자, 식의 정확하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서관계를 비교하는 게 부등식의 목적이에요. 예. 자, 딱 이게 최고의 목적이야. 방정식의 목적은 뭐였어? 해 찾는 게 목적이었지? x가 뭡니다라고 찾는 게 목적이었죠? 예.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등식은 누가 더 커? 아니면 그 크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뭐야? 이렇게 대서관계 비교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 하는 건 그 계산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만 얘기할 거야. 적용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다. 시간권 있어. 어디요? 그냥 냅두면 지들끼리 떠들다가 2시간 가.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있어. 대단한데? 이래 냅두면 조용히 자기 핸드폰 게임 하잖아. 걔네들은 지들끼리 막 욕하고 싸우고. 싸우고. 구경하는 건 냅두면 자꾸 재밌다. 싸워. 얼굴 비하하고 막. 미쳤어 애들이. 지 얼굴이 잘생겼네. 저희도 그래서 걔네는 벌금 물어. 이거 진짜 얼마요? 상대방 900원? 비하하고 500원씩 거든. 와. 한 달에 한 2만 원, 15,000원 이렇게 벌어. 선생님 오, 다 선생님 가져가시죠. 벌어요? 아니 그걸로 지들 떡볶이 사 먹지. 네? 내 돈 한 푼도 없어. 얘네도 해볼까? 예. 얘네들 수업에 찐따 같은 소리 하면 500원씩 걷기. 아니, 하지 마요. 숙제를 안 해오면 500원씩 걷기. 걷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500원씩 걷기. 아이. 그러면 그쪽 다 그쪽 다 렌타가 있는 있는가요? 전 그쪽 잘 나는 봤죠. 그럼 그걸 선생님이 하니까 좋은 게 걷어가요? 있어. 그걸 하니까 애들이 욕을 안 해. 오. 근데 저희는 욕안 하잖아요. 욕 빼고 나머지는 해. 네? 얘들에서 인성이 좋아져. 저희는 원래 안 욕은 안 해요. 좋았어요? 저희는 자꾸 욕을 하니까 나 보는 앞에서. 어디 반인지 찾아봐야겠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년 6월 쓰는 건 아니야. 그럼 인성 안 좋다고 전해줘야겠다. 걔네도 알아 근데. 자, 합니다. 예. 처음부터 뭘 처음부터 하냐? 자, 부등식의 목적이 두 숫자 또는 식의 대소관계 비교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표현법은 부등호 기호를 처음 보진 않을 거다. 예. 기호는 알잖아. 근데 그거를 정리만 좀 해보자. A랑 B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으로 2B를 벌린 구조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통 불렀냐면 자, A. 표현법 얘기하는 거예요. A는 B보다 크다. 크다. 그래서 다 알죠?
너무 당연한 건데 책에다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A는 B 초과라고 불러요. 자, 초과라는 표현이 등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표현인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자,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보다 B가 크다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얘는 A 기준으로 표현하면 A는 B보다 작다라고 부르면 되죠. 자, 그럼 작다는 얘기는 같지는 A는 B 않은 거야. 미만.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A는 B 미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표현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는 표현도 우리가 사실은 있었어요. 맞아요. 자, 얘는 어떻게 부르냐면, 자, 표현 부등호가 두 개가 표현되는 거지. 다 아는 거지만, 작거나 자, 이거는 크다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친 표현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선생님 시절에는 여기가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있었어, 사실. 옛날 사람. 근데 나 앞에는 말이야. 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바뀌어가지고, 표현이 바뀌어가지고 등호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백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게 등호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작대기요.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 A는 B보다 크거나 아니 크거나 같다죠? 작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읽어야지. 자, 그럼 얘는 다른 표현으로는 A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 B 이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써주는 이유는 문제마다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와. 근데 그거를 보고 부등호 기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써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가능해. 네. A는 B 이상이라고 했어요. A는 이하. B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B는 A는 B랑 크던지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로 A가 B보다는 작을 일이 없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예. A는 B보다 작을 일은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A는 B보다 B보다 작을 일이 없다. 그렇게 작지 무식하게 않다. 표현하지 말고 작지 않다. 있어요? 작을 일이 없다가 뭐야? 맞아, 시우야. 근데 왜 무식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작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왜 써주냐면 작지 않다라고 써있으면 애들이 아 그러면 A는 B보다 크겠네요? 라고 잘못 판단하는 애들이 있어. 작지 않다는 얘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예. 알겠죠? 이거 내가 떠드는 이유는 이거 실수 많이 해. 작지 않으면 크잖아요가 아니지.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지 않다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은 과정에서 또 써보자. 자, A가 이번엔 자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얘도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쓸 때는 A는 B 아까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미만이라고 불렀지만 이때는 이하라고 부르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얘도 똑같아.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는 B보다 크다. 자, 작던지 같은 것만 표현되어 있지 A가 B보다 큰 건 안 써있죠. 따라서 얘는 A는 B보다 클 일은 없지.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크지 않다. 그래, 클 일이 없다.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말장난에 속지만 않으면 돼. 그럼 똑같아. 크지 않다라고 쓰였으면 A는 B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같은 것도 포함이라고. 같은 것도 포함이라고 꼭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고요. 맞아. 실수.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계산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저기서도 그만하시지 않았어요? 네, 오늘 하는 건 뭐 다 중요해. 뭐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등식의 성질은 알죠? 그럼 똑같아요. 부등식의 성질도 기본적으로 형태는 등식의 성질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유사하다라고 했지 같지는 않아. 그걸 내가 짚어줄 거야. 야, 그럼 여러분 등식의 성질 처음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 있던 게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어떻게 써 있었냐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하고. 등호가 성립한다 써 있었죠. 맞나? 근데 그게 예. 부등식에서도 똑같아요. 부등식으로 바뀐 거야, 등식에서. 부등식으로.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자, 더하거나 빼도 자, 이걸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대요.
자, 참고로 내가 방향이라는 단어를 썼죠? 네. 자, 방향이라는 얘기는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이게 내가 아까 왼쪽으로 입 벌렸어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저 입 벌린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얘기는 왼쪽으로 입 벌린 형태가 주어져 있었으면 더하기 빼기를 해도 이게 반대로 뒤집히거나 변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얘기야.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죠? 자,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간단히 숫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적용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자, 그러면 4하고 2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커요? 4가 더 크죠? 그럼 왼쪽으로 입 벌려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나는 이 식의 양변에다가 더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에 플러스 2를 해보고 이번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말이 사실이라면 양변에다가 더하기 빼기 2를 해도 왼쪽으로 입 벌린 게 안 바뀐다는 얘기겠네? 자, 한번 진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양변에다가 2를 더하면 4에다가 2를 더하고 우변에 있는 2에다가도 똑같이 2를 더한 거지. 계산해봐봐. 6이지. 네. 4지. 네. 누가 커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입 벌린 게 안 바뀌지. 네. 자, 이것만 확인하겠다라는 거야. 끝. 자, 양변에다가 2를 빼게 되면은 4 빼기 2 우변에 있는 2에다가 2를 뺐다고. 자, 하에서 2 빼면 2죠. 2에서 2 빼면 0이죠. 2하고 0은 누가 더 커요? 2가 2가 더 크니까 왼쪽으로 입 벌린 게 안 바뀌지. 자, 이게 끝이야. 이게 네. 끝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이걸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볼까? 그것도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등식의 성질 공부했을 때도요. 잘 보세요. 이런 거 풀 때 자연스럽게 니네 어떻게 했어? 4를 우변으로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지.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계산에서 시작한 거였냐면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식이 이거였잖아.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날아가 버리면서 2x가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을 했죠. 근데 이걸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 니네들은? 이항했잖아. 근데 이걸 망각하시는데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야지 항상. 이항하는 과정이 다 뭐였어? 등식의 성질이었단 말이야. 그럼 부등식도 똑같아요. 부등식도. 내가 이걸 써준 이유가 있어. 비슷한 게 많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2라는 게 4보다 크다라고 만약에 나와있어서 쳐보자. 물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날 할 얘기인데 가볍게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뀐다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 2랑 2 빼니까 x밖에 안 남는 거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좌변에는 x만 쓰시면 되고요. 우변에는 4에서 2를 뺐으니까 2만 남죠.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입 벌린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써주면 그냥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 하기 귀찮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등식의 성질처럼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2 중에 2만 우변으로 이항하는 계산 과정을 여기서도 해도 된다고. 자, 그럼 너 이항하게 되면은 우리 알잖아. 이항하면 부호 바뀌는 건 알죠? 예.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라고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등식의 성질처럼 똑같이 해도 돼요. 자,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합시다. 결론은 부등식도 등식처럼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더하기 빼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확인했고 그럼 곱하기 나누기도 얘기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좀 잘 봐야 된다.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기랑 나누기를 하는데 자, 같은 수라고 하지 말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자, 이 양수가 중요합니다. 왜 구분을 지었을까? 수랑 달라. 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곱하거나 나누기를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뀐대. 자, 바뀌지 않아요. 다리가 없다. 왜 그런지 확인해 보자. 보세요. 자, 똑같이 4하고 2 갖고 놀아볼게요. 4보다 나만 재밌어? 네. 자, 미안해. 얘는 재밌어요. 하다 보면 재밌어져요, 수학은. 언제부터요? Right now.
자,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번에 양변에다가 2로 나눠볼게요. 자, 계산하는 건 쉽다. 얘들아, 4에다가 2를 곱했어요. 8. 2에다가도 2를 곱했어요. 자, 크기 비교해보자. 8하고 4니까 왼쪽이 더 큰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입 벌린 방향 안 바뀌어. 자, 이게 됐니?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도 4 나누기 2 하면 2지. 우변에 있는 2를 2로 나누어도 1이지. 그럼 2하고 1이니까 좌변이 더 큰 거 맞니? 예. 그러니까 입 벌린 방향 마찬가지로 안 바뀌는 거 확인이 돼. 자, 따라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그대로 써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실전적인 감각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x가 4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으면, 자, 이것도 사실 이해하는 과정이 다 등식의 성질이란 말이야. 똑같아. 자, 그냥 이해만 해라. 니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2를 넘겼죠? 2를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썼어요? 2로 나눴잖아. 그래서 2라고 풀었잖아. 1학년 내용이 1학년 내용.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넘기는 과정이 등식의 성질이었죠? 어떻게 됐었어?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나눠. 네. 이렇게. 그럼 좌변은 2가 날아가니까 x만 하고 우변은 2분의 4니까 2잖아. 맞지? 예.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니네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2를 넘겨서 계산했잖아. 네. 맞죠? 했던 거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2를 넘기는데, 자, 이 녀석의 부호가 중요해. 2는 양수잖아, 양수. 그럼 2를 넘길 때는 양수이기 때문에 넘기는 과정상에서 일단 2를 넘기면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건 맞는데 부등의 방향이 양수는 안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으로 입 벌린 거 그대로 써주면 그냥 답이야. 등식하고 똑같죠? 그렇지? 자, 근데 문제가 이제 3번이에요. 음수 때문에 그래. 자, 부등식 계산할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랭킹 1등은 음수 때문에 틀려. 근데 음수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자, 3번 동그라미가 제일 중요하겠죠.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가 뭔가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자, 같은 음수를 자, 곱하거나 나누었대요.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게 될까? 부동호가 좀 뭔가 변화가 생겨.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반대로 가. 자,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아까 간접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왼쪽으로 입 벌렸던 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면 오른쪽으로 입 벌리는 걸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자, 부동호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작거나 같다라고 부동호가 표현이 되어 있었으면 제 얘를 입 벌린 방향을 바꾸면 이거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지. 그러면 왼쪽으로 입 벌린 거를 바꾸고 등호는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써주면 돼. 등호는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야. 등호는 냅두고 오른쪽으로 입 벌린 방향을 왼쪽으로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표현이야. 알겠죠? 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4하고 2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야. 4가 항상 커. 자, 이 녀석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 자, 이번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나눠볼게. 이걸 내가 하나씩 써주는 건 사실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바로 적용하는 연습해도 답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 과정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들어가. 당장 뭐 아까 시우가 시험 잘 보려고요 라고 시험 보려고 얘기했잖아. 그것만 보고 봤을 때는 한 번 쓰면 니네가 이거 계산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왜 자꾸 등식의 성질 언급을 했어? 이해하는 거가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니네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답 내는 거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했잖아. 물론 필요해. 식이 계산은 재미가 없어.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도 얘기하는 게 지수법칙,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니네도 너무 지루했잖아. 하기 싫고 자꾸 틀리고 답이 안 나오고. 네. 이거 괜찮아요? 네, 뭐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지우야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네. 상욱이한테 이거 답지 좀 이거 좀 꼭 전해줘. 이렇게 이렇게 쓸 때까지 생각으로 꼭 전해줘야 돼. 강마랑이 이렇게 한 거니까.
자, 어쨌든 식의계산 단원 자체가 기계적으로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사실 수학에서 제일 재미없는 단원 중에 하나야. 뭔가 이해보다는 기계적인 훈련을 복잡한 걸 막 풀어 제껴야 되니까. 하나하나 푸는 게 뭐 저번에 천민이도 얘기했지만 숫자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는 얘기 했잖아. 그쵸? 니네도 마찬가지였잖아. 근데 이 단원부터는 그렇지는 않아. 복잡한 게 많이 없어서. 대신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못 풀어요, 오히려. 손을 못 대는 문제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오늘 얘기해 주는 것만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어. 활용 빼고. 활용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럼 보아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죠. 자, 음수니까 조심해야 돼. 음수는 얘가 커, 얘가 커. 제가 얘가 크지. 네. 그럼 입 벌린 방향이 오른쪽으로 샥 바뀌지. 네. 자, 이렇게 뒤집힌다는 얘기야. 자, 양변을 이번엔 2로 마이너스 2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면 2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하면은. 제가 이 조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 확인됐나요? 자, 그러니까 입 벌린 방향이 마찬가지로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해보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근데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자, 그럼 얘도 가볍게 실전적인 개념을 적용해보자. 자,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있었어. 그럼 똑같아. 등식의 성질처럼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부호가 음수지.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또 이항하듯이 넘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를 넘기면 4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것까지는 등식하고 똑같아. 여기까지는. 근데 뭐가 조심해야 된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게 이게 넘기는 행위가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맞죠?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땐 부등호가 방향이 바뀐대. 자, 따라서 오른쪽으로 입 벌렸던 걸 왼쪽으로 입 벌렸다라고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 내끝이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음수를 넘기는 과정은 조심해야 된다. 더하기 빼기 관계인 거 넘기는 거랑 좀 다른 거야. 알겠죠? 왜 얘는 곱해져 있는 걸 넘기는 거니까 부등차, 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곱하기 나누기, 양변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음수인 걸 확인했으면 넘길 때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꼭 체크해야 돼요. 애들이 다 못 틀리겠어. 처음 공부할 때 이걸 틀리겠니? 네. 부등호 때문에 틀리는 거야. 네. 알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잘못 써서 다 못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닥 막 심오한 얘기는 아니야. 네. 그냥 곱하기 나누기인데 음수 있으면 그냥 부등호만 바꾸면 돼. 그게 뭐 어려워. 맞아요. 보통 애들이 그러는데 해봐. 많이 틀려. 알겠죠? 자, 일단 결론은 이거겠다. 부등식 계산할 때는 음수가 좀 예민한 거지. 음수가 예민한데 곱하기 나누기 할 때가 좀 예민하더라. 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얘기 잘 보세요. 자, 책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문제풀이 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대한 개념화해서 하나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수학에서 값은 숫자죠. 그치? 숫자의 범위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자, 쉬운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등식의 성질 앞에서 공부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요 계산 과정이 니네가 좀 잘 돼 있어야 1차 부등식 계산하는 거가 이제 좀 편해져요. 알겠지? 자, 오늘 하는 것도 좀 테크닉적인 거니까 잘 봐. x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대. 네. 조건이 딱 주어졌어. 자, 그때 3x-5에 시계값의 범위를 찾아버려. 이거 쉽게 접근하는 애들은 정말 쉽게 푸는데 어려워하는 애들은 당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야. 잘 봐.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헷갈린다. 야, 내가 아까 이거 등식의 성질 얘기했지. 생각해보라. 3x-5의 범위를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죠. 내가 알고 싶은 건 주황색 네모친 것의 범위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식을 주황색 네모 안에 있는 식의 형태인 3x-5의 형태로 변형을 해주면 돼.
근데 그 변형하는 과정이 뭐냐면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자, 천천히 해볼게.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x에는 없었던 뒤에 마이너스 5도 붙어있고 x 앞에 곱해져 있지 않았던 3도 곱해져 있어. 그럼 애들이 처음에 뭐를 헷갈려 하냐면 둘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헷갈려. 처음 공부하는 애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노란색 네모에 있는 식을 주황색 네모 안에 있는 식의 형태를 변형해야 된다. 근데 눈에 띄는 게 3이 있고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좀 사실 헷갈리더라는 얘기야. 뭐부터 하면 될까? 몰라요. 시행착오를 겪어봐. 잘 모르겠어. 자, 첫 번째로 나는 5를 먼저 빼봤어. 자, 양변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건 부등호 방향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5를 해보세요. 그럼 x에다가 5를 빼고 우변에 있는 1에다가도 5를 뺀 거야. 자,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안 바뀌었잖아. 자, 근데 문제가 이건 뭐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문제가 3x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잘 봐요. 현재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왜 3을 곱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3이 안 곱해져 있지. 내가 바꾸고 싶은 식에는 3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가 3을 곱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변에다가 여기에다가 3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하면 암산하자면 여기에다가 3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3 곱하겠다라는 얘기. 자, 시행착오 겪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러면 3x 마이너스 5가 아니라 15가 돼버리죠. 그럼 저 모양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0이지.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양수를 곱했죠 지금.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야. 알겠지? 음수만 바뀌는 거야.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는. 자, 그럼 계산을 잘했어. 문제가 3x 마이너스 5가 안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건 고생을 했지만 잘못한 거야. 그럼 순서를 바꿔서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순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또 다른 방법. 양변에다가 3을 먼저 곱해볼게요. 자, 이거 곱하기 3을 내가 안 써줬구나. 자, 곱하기 3을 먼저 해볼게요. 어디다가? 주어져 있는 조건에다가. 자, 그럼 저기에다가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는 건 알아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3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3 곱하기 x고 우변은 1 곱하기 3이니까 3이겠죠? 부등호는 안 바뀐다며.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헷갈려 들어간 건 처음 할 때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x는 만들어졌으니까 뒤에 꼬랑지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5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5를 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5를 빼고 여기에다가도 5를 뺀 거야. 자, 빼기 더하기는 부등호 방향 상관없이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했더니 x였던 식이 3x 마이너스 5는 자연스럽게 바뀌었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범위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 때 어지간하면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지 않고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는 아니야.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어떠냐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 식을 변형할 때. 여기 있던 식을 새로운 식으로 바꿀 때 대부분 그렇게 변형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좀 빨리 해볼까? 1-2x의 범위를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는 거네. 자, 그럼 잘 봐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지? 그러면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죠? 자, 따라서 이번에 뭐부터 하냐면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요.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어떻게 돼요? 바뀌죠. 자, 따라서 자 x에다가 1까지 있었는데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어.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바뀐다 그랬다. 자,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입 벌린 걸로 바꿔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졌잖아. 마이너스 2x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1만 더 추가하면 되겠지. 자,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버려요.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안 바뀐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있었고 마이너스 2가 있었다. 플러스 부등호 안 바뀐 거 우리 이미 아니까 그냥 냅두죠. 자, 그대로 썼어요. 안 바뀌어. 그럼 양변에다가 1을 더하면 요 식이죠? 순서만 바뀌어야지 같은 식이죠? 자, 따라서 1-2x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주어져 있던 식을 내가 알고 싶은 1-2x의 모양으로 변형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다 어디서 쓰이고 있어?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것만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때 맞구나. 자, 그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범위를 한번 계산해봐요. 똑같아.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석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변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x의 범위는 주어져 있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녀석의 범위라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 식을 파란색 식으로 변형하기 위한 부등식의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분의 곱해. 양변에다. 자, 근데 아까랑 식이 좀 다른 게 아까는요 조건이 부등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두 개지. 두 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쫄지 말고 똑같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 다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2하고 x하고 4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다 마이너스 3을 곱하라는 거야. 자,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해. 한번 생각해보자. 음수 곱하면 부등호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럼 생각? 지금 입 벌림이 다 오른쪽 방향으로 입 벌리고 있지, 둘 다. 네. 그러면 음수를 곱하는 순간 오른쪽으로 입 벌렸던 것들을 몽땅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건 하나의 약속인데 부등식 같은 거 보통 답 쓸 때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를 찾았어. 그럼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거든. 자, 일단 이건 푸는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하는데 처음 공부할 때 표기를 잘못하시는 친구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랑 사실 의미가 없거든. 잘 봐라. x가 2보다 큰 거지. x가 2보다 큰 거지. 입 벌리고 있는 게 큰 거잖아. 그럼 얘랑 얘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근데 학교에서 좀 불이익도 볼 수 있고 이건 하나의 약속이다 보니까 보통 찾을 때 니네 방정식 같은 거 해 구할 때도 1차 방정식 풀었더니 x가 만약에 1이 나왔다 쳐봐. 그럼 니네 x는 1이라고 쓰지 않았니? 이렇게 쓴 사람은 없잖아. 맞지? 이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보통은 쓸 때 미지수를 먼저 쓰고 나서 부등호 쓰게 돼 있어. 하나 약속이야 얘들아.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야. 니네 이렇게 안 썼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약속인 것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두 개 있을 때도 똑같은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뒤집힌 건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 얘 중에 얘가 제일 큰 거잖아. 예. 아, 계산해보면 알잖아. 이거 마이너스 6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10이잖아. 얘보다 얘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게 왼쪽에 써 있는데 부등식 계산할 때요. 하나 참고하세요. 부등식 계산할 때는 부등식 계산할 때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써 있는 거 큰 걸 왼쪽에 쓰고 작은 걸 오른쪽에 썼지. 근데 뒤집히다 보니까 니네 설명해 주느라 이렇게 쓴 건데 원래는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것부터 써요. 그럼 이 표현은 계산을 잘못된 게 없지만 표기상으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약속이야. 마치 뭐랑 같냐면 니네가 x는 1을 이렇게 쓰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러면 답을 쓸 때 계산 과정 쓸 때 여기서 쓰지 말 이렇게 쓰지 말고
작은 게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작은 거 마이너스 11을 먼저 써. 그러면 쭉쭉 해줄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잖아.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 가장 크잖아.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써야 돼. 그럼 부등호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 여기 있는 빨간색이 이렇게 오면 돼요. 여기 있는 빨간색이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뒤집은 거야. 상상이 되냐?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썼으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봐. 이것만 하면 된다. 잘 봐라. 잘 봐라. 자,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더니 결국엔 이게 나온 거지. 그럼 빨리 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잘 봐. 얘네 노트 필기할 때 한번 다 있어. 원래 범위가 요거였죠? 결국엔 여기다가 뭐 했어?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바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이지. 근데 우린 알아.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진대. 그럼 4가 제일 컸다가 부등호가 뒤집힌다는 얘기는 제일 컸던 녀석이 제일 작은 녀석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제일 컸던 녀석이 마이너스 3을 곱했더니 제일 작은 녀석이 됐잖아. 부등호가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 4하고 마이너스 3 곱한 값이 마이너스 12죠. 그거를 그대로 오른쪽에다 쓰지 말고 왼쪽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 계산 과정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부등호가 잘 보라다. 4 옆에 있던 부등호가 이 모양이었지. 그렇지? 그럼 그거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옮겨서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럼 선생님 이 벌린 방향이 똑같은데? 바뀐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쓴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뒤집힌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한 게 마이너스 6이지. 그거를 왼쪽에 쓰지 말고 오른쪽에다 써요. 그리고 부등호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죠. 이거 그대로 옮겨 쓰면 돼. 알겠죠? 자 이것도 원래 부등호 왼쪽에 있던 숫자를 오른쪽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부등호의 오른쪽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뒤집어진 거랑 같은 표현이 돼. 좌우가 뒤집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x라고 써주면 돼요. 자 알겠나요? 이거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양수일 땐 이럴 일이 없어요. 양수일 땐 그대로 쓰면 돼. 양수일 때는. 근데 음수일 때 뒤집어지는 성질 때문에 그리고 표기에 의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음수를 곱하면 오른쪽에 곱한 거 왼쪽으로 옮겨. 왼쪽에 곱했던 건 오른쪽으로 옮겨. 근데 숫자만 옮기는 게 아니라 부등호까지 같이 움직여. 부등호까지 같이 움직여. 알겠죠? 엄마랑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 같이 이사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3까지 됐고요. 자, 플러스 1까지 있잖아. 그럼 두 번째 계산은 뭐를 하면 돼요?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대. 자,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부등호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1을 더하겠다는 거야. 자, 부등호 안 바뀌니까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11이고 더하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고 더하기 1하면은 마이너스 5. 부등호 안 바뀌니까 써있던 부등호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알겠지? 집에서 필기할 때 이 과정을 한 번은 좀 써봐. 얘는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암기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 번만 이해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파란색 글씨는 약속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나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것은 어색한 거니까 뒤집히는 과정을 한꺼번에 쓰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쳐보란 말이야. 자 알겠죠?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바뀌었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계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 만들어진 거예요.